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자, 이 추운 겨울에 건강하게 다들 잘 지내고 계실까요? 아마 우리 선생님들 이제 친구들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리고 또 이제 이 마지막 학기를 또 열심히 달리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이제 멘토링 마무리까지 한 달 하고 한 일주일 정도 제가 오늘 촬영하는 시점으로 한 그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물론 선생님들마다 횟수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뭐 보강 같은 것들이 남은 선생님들은 아마 요 기간에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 정말 이 달려왔던 이 멘토링 시간이 조만간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같이 보고자 하는 주제는 이 이제 남은 시간들 동안 내가 이 아이와 어떻게 하면 좀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이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다뤄지는 거 말고 제가 12월은 조금 영상이 빨리 업로드가 될 예정이에요. 그때는 정말 얘랑 나랑 어떻게, 그러니까 뭐 비밀 보장의 원칙은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내용들은 다음 달에 다뤄질 예정이고요. 그럼 이제 이 마무리하는 요 한 달을 물론 뭐 기말고사 준비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테고, 아이들의 그 시험을 준비하는 선생님도 계실 테고, 뭐 중3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미 뭐 다 끝났죠. 그리고 이제 고입,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고등학교를 이제 진학하기 위해서 뭐 특성화고일지, 일반고일지 이런 것들을 뭐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멘티들에게 공통적으로 좀 적용을 해볼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오늘 다뤄볼 내용들을 이 아이들에게 다 적용하기는 힘들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마다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된 친구들이 있고, 아직도 뭔가 이렇게 정돈되지 않은 그런 스타일의 또 우리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이 마지막에 막 달리면서 얘네들한테 다 이걸 알려주자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 선생님들이 오늘 이제 보시는 그런 내용들 안에서 이거는 우리 멘티에게 이 마지막 요 남은 시간 동안 이거를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싶다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알아보고 싶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고르신 다음에 이제 아이들에게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다뤄지는 어떤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다뤄지는 이 내용들은 요즘에 이제 학교 안에서 사회정서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만큼 학교라는 공간에 정말 많은 이슈들이 보여지고 있죠. 뭐 아이들 사이에서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교사와 아이들 간의 관계, 거기에 또 이제 부모님들까지 정말 복잡스러운 많은 이슈들이 지금 저희가 만나고 있는 이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안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아이들에게 그럼 이러한 좀 부정적인 이슈를 좀 줄게 하고, 우리 아이들이 더욱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강조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태도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정말 많은데, 그 많은 요소들 중에서도 우리가 그래도 어쨌든 굉장히 빠르게 이 부정적인 이슈들을 조금 낮춰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것들을 다 아이들에게 적용하긴 어려우니, 그럼 그 중에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요소들을 조금 더 적용을 해봤을 때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느냐라고 봤을 때 고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오늘 여기다 넣어 놓았습니다. 크게 이제 의사소통 시술, 뭐 비판적 사고력, 언어 비언어적 표현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게 뭐 지금 제가 다 따로 놓긴 했지만 결국은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또 단어들이 이미 우리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적용하시는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요거를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이제 가장 뭐 저희가 오늘 다뤄지는 것들 중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비판적 사고력일 것 같아요. 이제 뭐 제가 여기 안에 뭐 다양한 텍스트를 넣어 놓긴 했지만, 결국은
이 아이들,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정말 많은 선택들 속에서 내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을 만한 선택을 잘 해내는 것들. 그러려면은 결국은 이 비판적, 그러니까 이 다양한 의견들을 좀 균형감 있게 비교도 해보고 어떤 것들이 더 맞을지 내가 이런 것들을 선택했을 때는 그 이후에 나에게 어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상황들이 나한테 좀 직면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아 내가 A라는 선택을 해야겠구나 B라는 선택을 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해줄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비판적 사고력입니다. 근데 선생님들, 친구들 만나보면 어떠세요? 우리 친구들에게 이 비판적 사고력이 너무나도 잘 형성이 되어 있을까요? 어, 제가 만난 청소년들의 대다수는 이 비판적 사고력이 어떻게 이 나이 때 이렇게 되지 않지?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기대하는 중학교 1, 2, 3학년이면 한 요 정도는 좀 비판적 사고력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우리들만의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막상 아이들은 그 기준보다도 훨씬 낮다라는 것들을 아마 선생님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전반적인 거 다 비판적 사고력이 낮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꽤나 잘 기능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애가 너무 이 비판적 사고력이 이렇게 잘 발휘가 되지 않아서 왜 이런 선택을 하지? 얘는 대체 미래에 대해서 생각이 있는 거야? 그 얘를 이걸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이럴까? 이런 고민까지 이제 저희가 느끼게 되는 아이들마다의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는 게 또 이 비판적 사고력이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선택들, 그리고 그것들을 잘 책임질 수 있게끔 해주는 것들이 바로 이제 이 비판적 사고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나와 있듯이 이제 문제 해결도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것은 물론 긍정적인 요소들뿐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요소들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비판적 사고력이 높은 아이들은 내가 아무리 부정적 경험들을 해도 꽤나 회복 탄력성이 높아요. 아, 내가 이것들을 잘 견뎌내고 내가 잘 이겨낼 수 있어.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 그러니까 자기 이해,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높죠. 하지만 비판적 사고력이 낮은 친구들은 이런 경험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어영부영 그냥 넘어가거나 누군가가 이런 것들을 그냥 처리해 주거나 아니면 그냥 그런 문제를 계속 직면만 하고 해결하지 않았거나 그러다 보니 당연히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연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판적 사고력, 근데 여러분들, 선생님들도, 자세히 보시면 비판적 사고력이 생각보다 쉽게 저희가 연습이라는 것들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연습을 하지 않으면 절대 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이들, 이제 학교에서 내주는 과제물 있잖아요. 이 과제물조차도 잘 해내지 못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 이제 이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저희한테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거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이지만 아마 선생님들이 만나는 우리 멘티들은 그것조차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얘네들이 이제 그 이후의 것들을 잘 생각을 못 한다면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아, 너가 이거를 별로 하고 싶지 않구나. 아,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구나. 너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니? 그러면 너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는 너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 몰라요. 뭐 몰라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테고 어떤 아이들은 너무 또 잘 알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숙제를 해. 너가 받은 과제를 해. 이런 지시적 표현이 아니라 결국은 선택은 얘네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선택을 내려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멘토링이 마무리가 되다 보면 선생님들이 약간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얘네와의 이별을 준비하다 보니 막 얘네들한테 마지막으로 알려주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지시적 언어들이 계속 쏟아지게 됩니다. 넌 이것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건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이 아이들 주변에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어른들처럼 나도 그냥 잔소리를 아이들에게 쏟아내는 그러한 형태로 이제 저희가 마무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택은 아이들이 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래도 우리가 바라는 이 아이의 선택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 아이가 그것들을 잘 선택할 수 있게끔 계속 질문을 던져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내가 질문을 던지고 내가 대답을 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이 아이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싶다. 별로 귀찮고 막 이러다 보니까 선생님 저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뭐 어때서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자문자답하듯이 내가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한 또 명확한 답을 내가 또 던져줘도 되죠. 이러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좀 통찰력이 생기고, 물론 그냥 내 눈에는 얘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시간들조차도 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경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가까이에 있는,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직면해 있는 가까이에 있는 이슈들 있잖아요. 그것부터 좀 출발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넣어놓은 텍스트는 자, 얘들아, 뭐 비판적 사고력이 이래서 필요해. 뭐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하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전달을 하시라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미 선생님들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하지만 내가 다시 리마인드를 해보는 거죠. 아, 비판적 사고력이 참 이런 것들 때문에 필요했었지. 나는 이게 그래도 꽤 잘 길러졌는데, 내가 만난 이 멘티들에게는 이것들을 좀 어떻게 전달을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여기 텍스트를 좀 꽉꽉꽉 채워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들이 눈으로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실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아까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비판적 사고력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느냐. 이건 이제 아이들에게 다 적용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몇 가지 그냥 방법 같은 경우만 정리만 좀 해보았어요. 이제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거는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특히나 이제 내년부터 시작되는 고교학점제부터는 비판적 사고력이 정말 정말 아주 아주 많이 다뤄집니다. 비판적 사고력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 아이들의 태도적인 측면으로 계속 지금 강조가 되고 있어요. 올해부터. 물론 이전에도 비판적 사고력 중요했죠. 중요했지만, 이제는 이 아이들이 이게 없으면은 과제 수행이라든지 학업을 이어나가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이거는 저희가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슈들이 많죠. 뭐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떤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어떤 뉴스, 뉴스에 나오는 뭐 사회적 이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찾아도 보고 같이 읽어도 보고 그것들을 같이 해석도 해보고 이것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너의 생각은 잘못된 거야가 아니라 이 아이들이 얘기하는 내용들이 너무 허황되거나 말도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듣는 거죠. 경청. 그래,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래. 그건 틀린 거야, 그건 맞은 거야가 아니라 그냥 내가 들어주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내가 듣고 나면 이제 뭐 나에게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얘 입장에서는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다양한 관점에서 같은 이슈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사람들의 관점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라는 어떤 좀 이런 태도적인 측면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요즘에 또 챗 GPT 때문에 이 질문이라는 이 키워드가 또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 것인가. 근데 이거는 아마 선생님들 학교 도서관 같은 데에 정말 많이 있을 겁니다. 챗 GPT라고 검색만 해도 이거와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많이 다뤄지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요?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 그냥 이게 뭐야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이것도 기승전결에 맞춰서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한데 이러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뭐 이런 질문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던져야 하는 또 저희가 또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답니다. 정말
하루하루 이 변화가 너무 빨라서 저도 그거 따라가느라 정말 바지가랑이가 찢어질 것 같은 느낌을 한두 번 받은 게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래도 잘 좋은 어른으로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물론 이제 이번 멘토링이 마무리가 되고 내년에 뭐 또 이제 하고자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수도 있고, 또 이제 그러니까 이 복나눔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을 만나는 것들을 계속 지속하고자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트렌드 같은 것들을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러한 트렌드, 어떤 이런 교육적인 트렌드가 이렇게 도입이 되고 있구나, 이런 변화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좀 예의주시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중에 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서 이제 가장 또 중요하다고 달아지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청소년들의 비판적 사고력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질문을 어떻게 던지느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여기서 이렇게 됐을까? 그렇구나. 그럼 이거는 어떻게 또 진행이 될 수 있을까? 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꼬리에 무는 거예요. 어, 제가 그러니까 요 봉단음에서 만나는 선생님들이 저한테 이제 많이 요청하셨던 것들 중에 하나가, 또 예전에도 그렇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얘기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냥 문제 풀고 답 체크하고 이런 것들로는 이 2시간이 너무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남는다라는 거였죠. 물론 떤 선생님들은 2시간이 모자라서라고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이건 이제 저희마다의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마다. 근데 아이들과의 이야기거리들을 계속 제시해 주시는 것도 우리 이제 이 멘토들의 몫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흐름이 끊긴다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이 아이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주지 못하고 있음이거든요. 선생님들 질문하는 것도 제가 지금 계속 연습 얘기해서 뭐 다 연습이래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질문하는 것도 사실 연습이 필요해요. 왜냐면은 만일에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게 대화가 자꾸 끊기다고 느끼거나 이거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잘 모르겠다라고 느끼시는 선생님들이 혹시 계신다면, 내가 이끌어가는 이 질문들에 대해서 좀 점검이 필요하죠. 내가 질문을 제대로 던지고 있을까? 질문을 잘 만들어내고 있을까? 이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좀 자기를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질문을 끊임없이 잘 이어서 하는 것들도 요즘에 저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좀 핵심 뭐 능력? 뭐 이렇게라도 저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에게 어떤 질문을 우리가 잘 던져줄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것들을 잘 이어가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선생님들께서 자기 점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질문,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왜 그럴까, 어떤 근거가 있을까, 너가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의 근거는 뭐야, 이러한 이제 질문들 같은 것들을 던져보는 것도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 여기서 보는 3번과 요 다음번에 나오는 어떤 SNS 정보와 관련된 내용들도 좀 다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요즘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복잡스럽죠. 어떤 게 대체 팩트일까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진짜일까? 너무 거짓이 많다고 하고, 내가 봐도 저것들은 잘못된 정보인데 저게 진짜인 마냥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저것들을 믿고, 저 이제 내용들을 믿고 그런 장면들을 보면 저희는 또 너무 안타깝고, 근데 또 이게 다수가 다 저게 맞다라고 하면 분명히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흔들리게 돼요. 진짜 잠깐만, 내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된 건가? 이렇게 순간 저희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진짜 이게 팩트인지, 또는 누군가의 견해에서 나온 이야기들인지, 그냥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좀 구분하는 연습도 굉장히 필요한데요. 제가 이거는 조금 이따가 어떤 사이트를 통해서 좀 해보면 좋을지는 제가 다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SNS 정보의 신뢰성입니다.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이 꽤 SNS에서 쇼츠나 이런 데서 정보를 정말 많이 얻고 있어요. 근데 그 정보들이 뭐 다 거짓은 아니겠죠. 그 안에는 정말 뭐 신뢰할 만한 정보도 있겠지만, 이 SNS나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들을 이게 진짜 맞을까? 이게 출처는 어디에서 나온 정보들일까? 사실 그 검색만 해보면 다 나오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검색까지 안 가고 그냥 거기에서 멈춰버려요. 아, 진짜 그렇구나. 이 연예인이 이랬구나. 이 사회적인 이런 이슈가 이런 거구나. 저 전쟁은 이런 것 때문에 생긴 거구나. 사실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보들을 되게 무분별하게 아이들이 그냥 그런 내 거화를 시킵니다. 근데 이게 그냥 거기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요. 어떤 정보들은 아이들의 정서적인 측면을 그러니까 정서적인 측면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선택들을 하게끔 연결까지,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선택까지도 일으킬 만한 정보들을 이 아이들이 이제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나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 무분별한 정보를 다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게 맞을까? 이건 정말 어, 이거를 그냥 우리가 받아들여도 될까?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인지하고 넘어가는 습관, 이런 습관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비카인즈라고, 그나마 뭐 이것도 뭐 장단점이 있겠죠. 있지만 그래도 비교적 이 교육 쪽이나 언론 쪽에서는 그래도 신뢰할 만한 정보들을 모아놓은 사이트입니다. 아마 선생님들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비카인즈 요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들이 뭐 이제 기사를 같이 읽어보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제 요 사이트 밑으로 내리면은 그 시간, 그리고 그 날의 키워드들이 나와 있는 이제 그러한 정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거는 뭐 국영수 과사와는 뭐 상관없는 내용들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 아이들이 학업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연습도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선생님들이 한번, 아, 이런 사이트가 있구나. 이거를 내가 좀 이 아이들의 비판적 사고력을 좀 길러주기 위해서 내가 이 사이트를 좀 활용을 해볼 수도 있겠구나.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이 사이트를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몇 군데가 있는데, 제가 사실 이전에 굉장히 잘 사용했던 어떤 대학교에서 운영했던 그 사이트가 닫혔어요. 이제 뭐 많은 이슈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이제 좀 없어진 사이트들이 몇 개 있고요. 근데 아마 요 사이트는 안전하게 쭉 잘 운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여기 나와 있는 언론사들의 이슈들을, 왜냐면 여기는 이제 언론사들마다의 또 다른, 그러니까 한 가지 이슈를 가지고도 다양한 언론사들이 좀 다르게 보도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아이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좀 좋은 이야기거리가 될 수가 있겠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뭐 정치적인 이슈보다는 정말 이 아이들에게 직면해 있는 이슈들을 더 이렇게 흥미롭게 보거든요. 뭐 최근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했던 것들 중에는 뭐 전쟁의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울, 그리고 자살, 이러한 좀 정서적 측면의 이슈들도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박 중독, 뭐 스마트폰 중독이라든지, 아이들 주변에서 있을 법한 이제 기사들을 가지고 수업을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께서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것들은 좀 눈에 더 잘 들어와요. 그런 내용들이 눈에 더 잘 들어오다 보니까 그럼 더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되고, 선생님들과의 또 대화도 더 잘 좀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이런 측면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이 부분을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사소통 기술인데요. 이것 또한 제가 뭐 이전에도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은 늘 저희가 좀 많이 다뤘던 내용들인데, 다시 한번
저희는 사실 어제도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맞아, 이런 게 있었지. 아, 이것들을 가지고 좀 우리 나의 멘토링에다가 좀 적용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선생님들이 한번 해보시길 바라며, 자, 우리 그러니까 나와 얘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청소년들과 청소년들끼리,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나오는 의사소통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청소년들과 가족들과의 나타나는 의사소통 안에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태도적인 측면들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경청, 잘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도 선생님도 만일에 얘가 자꾸 말을 끊어요. 이 아이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 뭐 그런 거 이거는 제가 저희 내담자 친구하고도 했던 건데 말이 정말 많은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자, 나 이야기하는 시간 5분, 뭐 이제 그 친구한테 너 이야기하는 시간 5분. 절대 저 사람이 말 끝날 때까지는 아무 말 하지 않기. 질문까지는 괜찮지만 말 다 끝나고 뭐 이러한 연습들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듣는 거, 그리고 우리 앞에서 비판적 사고 여기서 다뤘던 내용이 여기 또 나옵니다. 질문. 이 상황에 맞는 질문. 갑자기 뭐 대화의 주제를 바꾼다거나 그게 아니라 이 대화 안에서 내가 넣을 수 있는 그런 질문들. 적절한 질문을 넣는 이러한 기술도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이거는 제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나 전달법인데요. 저희가 가끔 이제 아이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정작 나의 감정, 그러니까 나의 이야기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맨날 친구 얘기한다든지, 뭐 가족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든지, 선생님 이야기 한다든지, 뭐 학교 생활 안에서. 그럼 선생님들 뭐 그런 친구들 이야기 듣다 보면, 그래서 잠깐만, 얘가 왜 자꾸 다른 사람들 이야기만 하고 있지? 그러니까 정작 나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있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는 저희가 한 번 더 이제 던져주는 거죠. 근데 누구누구 너는 그럼 그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 들었어? 너는 어떻게 대처했어? 어, 선생님을 그런 선생님을 바라볼 때 너는 어땠어? 음. 그리고 이게 잘 이제 아이가 좀 인지를 못한다. 그럼 이제 한 번씩 이야기해 줄 수 있어. 근데 너 그거 알고 있니? 너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 중에 너의 이야기가 빠져 있어. 선생님은 너가 궁금해. 너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너는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엄마 아빠 때문에 너가 속상했는지, 기분이 좋았는지,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이렇게 이 아이들, 그러니까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과 내가 바라본 나의 주관을 잘 전달하게끔 하는 연습도 이제 우리 친구들에게 필요할 수 있겠죠. 선생님도 만나는 친구들이 이런 게 잘 되는 친구들이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친구들한테는 적용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언어적 소통인데요. 아까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이 바로 이제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다가 스마트폰 만지작하면서 요즘은 그런 경우 정말 많이 보이지 않은가요? 선생님들도 아마 저희조차도 그런 태도를 많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는데 나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이제 만지면서 뭐 이렇게 이것도 다 비언어적 소통이거든요. 사실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내담자들하고 상담할 때는 항상 스마트폰을 꺼놔요. 저도 이제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자꾸 확인을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게 상담과 관련 있는 거거든요. 뭐, 그 다음, 뭐, 타임에 어떤 친구가 늦게 온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제 이제 워치에 울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 굉장히 이 상담을 방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을 항상 꺼놓습니다. 무음은 뭐 당연하고요. 전 원래 무음이어가지고, 무음은 원래 당연한 거고, 이제 항상 이제 꺼놓고 상담을 이제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나는 집중할 거야. 나 너의 이야기 들을 준비 됐어. 나는 이 멘토링에 나의 온 정성을 쏟을 거야. 그러니까 나 스마트폰 끈다. 뭐 이제 굳이 뭐 말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냥 이렇게 애 보는 앞에서 끄는 거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방법들. 그래야지 내가 너한테 온전히 집중할 거야.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이제 전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표정, 뭐, 내 이제 몸짓이, 그러니까 뭐, 저희 이제 뭐 이렇게 뒤로 기대는 것보다도 약간 이렇게 앞으로 가서, 그렇구나. 그래. 눈 맞춤 하면서,
생각보다 친구들, 어떤 아이들 중에서도 어떤 아이들은 눈을 이렇게 잘 컨택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제 얘는 나를 쳐다보지 않을지어라도 나는 이 아이들을 계속 쳐다보는 거죠. 그렇다고 막 이렇게 부담스럽게는 아니지만 미소를 약간 띠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모델링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혹여나 어떤 친구들 중에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인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제 선생님들이 얘네들과 너무 라포 형성도 너무 잘 되어 있고 저희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는 무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이 조금 궁금한데 혹시 이렇게 선생님 눈 보는 게 조금 너가 부담스럽니? 이런 것들은 물어봐 주실 수 있죠. 이 정도는 선생님들 아마 이제 어느 정도 눈치껏 얘한테 물어봐도 되겠구나, 얘는 안 되겠구나가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생각했을 때, 이 멘티한테 이 정도는 물어봐도 되겠구나, 나의 궁금한 점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물어봐 주셔도 됩니다. 너무 그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많이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크게 그러니까 조심스럽고 친절하게만 전달하면 돼요. 너 왜 그러는 거야? 이거 이렇게 안 하실 거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그리고 거기 안에 친절하게 이러한 태도로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봐 주시면 아이들이 저 잘 몰랐어요 라든지 사실 선생님 저 그게 좀 힘들어요 라든지 이제 아이들의 생각을 또 선생님들에게 잘 전달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긍정적인 피드백.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들에게 어, 너, 사실 뭐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아예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웬만하면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전달해 주는 거.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 이제 친구들하고 이야기했을 때, 뭔가 이렇게 우리가 반응을 할 때 조금, 그렇구나. 야, 너 되게 멋있다. 이런 좋은 단어들을 써주면은 훨씬 너의 그 친구들 관계에서 너가 덜 힘들고, 더 이 또래 관계라는 용어는 이제 저희끼리 사용하는 얘기니까 친구들끼리 더 친하고 더 재밌게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제 이 아이가 좀 너무 반응이 없거나 이런 긍정적인 피드백을 좀 잘 못하는 친구들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살짝 아이들에게 좀 던져주시는 것도 좋겠죠. 제가 6번에 있는 키워드는 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뺐고요. 요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8번이 될 수가 있겠죠. 이게 정말 선생님도 요즘에 그 댓글 잘못 써가지고 고발을 당한 거예요. 이 아이가. 이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물론 이제 선생님들이 만나는 우리 멘티들 중에는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만나는 아이들 중에서도 뭐 다른 문제 때문에 왔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니면 또는 그 상담 중간에 이러한 이슈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오프라인이 아니라 이제 온라인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어떤 단어를 사용해야 되고 어떤 이야기들을 좀 전달해 줘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들도 우리 아이들에게 좀 적용을 해볼 수 있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뭐 이거는 이제 그냥 제가 한 것들이에요. 뭐 선생님들은 더 좋은 것들을 아이들에게 적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그 SNS에 댓글 잘못 써가지고 이제 이제 경찰한테 이제 연락이 왔었던 것까지 뭐 그 이후에 저도 사실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미 저하고는 종결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의 이야기들은 잘 듣지는 못했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요즘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런 것들과 관련된 영상을 되게 잘 만들어 놓은 그 사이트들 또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채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채널에 있는 영상들을 같이 이제 보면서 이제 보고 나서 너 이거 보니까 어땠어? 야, 진짜 내가 왜 그랬을까? 혹시 막 그런 후회도 있니? 선생님, 제가 진짜 왜 그랬을까요? 저 진짜 미쳤나 봐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 맞아. 봐봐. 너가 이렇게 쓴 게 상대방한테 이러한 영향을 줄 수가 있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그럼 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 그래, 우리 이제 그런 거 쓸 때는
그냥 그 창을 꺼버린다든지 내가 막 너무 쓰고 싶으면 막 꺼버린다든지 이러한 뭐 선택들을 우리가 해보자. 이제 이거는 그냥 제가 썼던 방식인데요. 선생님들께서 혹시 이제 너무 우리 내가 만나는 이 멘티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대체적으로 스마트폰을 되게 오랫동안 쓰는 친구들이 이러한 이제 댓글을, 되게 부정적인 댓글을 잘 쓰는 경우들이 좀, 물론 이제 이게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들이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물어볼 수는 있죠. 야, 너 혹시 그런 적 있니? 너 이렇게 해본 적 있니? 뭐 없다고 하면은 믿고 그냥 넘어가는 거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 좀 아슬아슬해 보인다든지, 이 친구의 평소의 언행으로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든지 이런 친구들에게는 이러한 부분도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잘 마무리하는 과정에 적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두 가지 선생님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넣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것들 중에 내가 우리 이제 멘티에게 이거는 진짜 얘한테 좀 강조해주고 싶다. 왜냐면 이것도 사실 저희들의 가치관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다 너무 잘 해내고 있다 하면은 이제 저희의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요거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요거를 좀 이 마지막에 멘토링에다가 좀 적용을 해보고 싶다라고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멘티들에게 이 부분이 왜 전달을 해주고 싶은지, 예를 들어서 뭐 멘티가 이러이러해서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멘티에게 좀 전달을 해주고 싶다, 강조해주고 싶다, 멘토링에 적용을 해보고 싶다, 이러한 것들은 뭐 짤막하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다양한 내용들을 넣어놨습니다. 근데 제가 구체적인 방식들까지는 넣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이 짧은 시간에 다 다룰 수도 없고, 그리고 요즘에 사실 포털 사이트에 치기만 해도 되게 좋은 적용할 수 있는 디테일한 방법들이, 그리고 그것들을 알려주는 어떤 청소년 관련 사이트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이제 선생님들의 어떤 가치관과 잘 부합되는 정보들을 찾으셔서 이제 멘토링에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나는 이런 것들을 찾아봤다. 아니면 뭐 평소에 내가 좀 생각하고 있는 것들도 괜찮아요. 꼭 뭐 다 찾으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는 이러한 구상을 해서 이제 멘티에게 이렇게 전달을 해 보았다. 뭐 멘티가 어떻게 반응을 했다. 뭐 그 정도까지는 안 쓰셔도 되세요. 왜냐면 멘티들마다 내가 보여지는 반응과 진짜 이 아이들의 내면의 반응이 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들 의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 내가 왜 이것들을 선택을 했고, 그 이유는 이제 멘티의 어떤 이런 모습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구상을 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멘토링에 이렇게 적용을 해 보았다. 이렇게까지 선생님들께서 한번 우리 멘토링, 우리 멘토 멘티 관계 안에 오늘 저희가 다뤄본 요소들을 좀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선생님들 진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시간 진짜 빠르죠. 선생님들 그동안에 정말 중간중간에 위기가 있을 수도 있고, 막 약간 현타 아닌 그런 다양한 감정들도 있으셨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아주 잘 마무리하는 게 이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너무나도 또 중요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더라도, 맞아. 나이 24년도 내가 만났던 그 선생님과의 시간들은 너무 좋았어. 이 마무리를 위해서 이 한 달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래도 마지막까지 조금 더 힘내서 우리 친구들과의 멘토링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며 저는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끝까지 들어주시느라 너무나도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12월 영상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만남을 기약하며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